네, 2025년 7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용감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황장애에 가까운 겁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울렁증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일본하고 미국이 무역협상을 마무리한 걸로 보입니다. 5천억 달러를 펀드로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한다는 게 일본이 관세를 낮춘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 같은데, 우리 돈으로 무려 700조가 넘습니다. 759조라고 환율에 따라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다는데, 대한민국 예산보다 많죠. 그러면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3배 많으니까 우리가 일본의 3분의 1인데 국부가, 그러면 우리는 한 200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해야 되나? 그래야 관세 낮춰주나?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국가가 만들어지면 주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죠. 바로 옆 나라가 그래, 너희 독립을 인정한다라고 해야 쳐들어가지 않죠. 독립 인정하지 않으면 둘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하는 외교관계를 맺는데, 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은 주변 나라들하고 쭉 인사하면서 인정을 해줘야만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어떤 회담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G7 회담 장관 쫓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나토 회담은 본인이 가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가오고 조급합니다. 근데 일본이 759조 펀드를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보면서 가장 골치 아픈 미일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 인정을 토대로 그렇게 떠들던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동시에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재명 후보는 방탄차하고 방탄조끼를 입고 또 방탄 유리 속에서 연설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거의 대통령 행세를 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또 상당한 수의 경호원들을 고용해서 사설 경호원들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경찰 경호원들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큰 피해가 있어서, 큰 비 때문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수해 입은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남 사천에 갔는데, 그날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지 않고 대통령 전용기 중에 2호기 737 보잉 737기를 타고 갔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날씨가 고르지 않죠. 헬기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가 올 때는 막 바람이 세지고 하면은 헬기는 작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휘둘리거든요. 물론 대통령 전용기는 안전장치가 많지만 그래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헬기 저는 개인적으로 나 헬기 마일리지 한 10,000마일 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군용 헬기 많이 타봤습니다. 시끄러워요. 아무리 해도 돌아가는 게 많아가지고. 반대로 이 고정익기는 날씨에 덜 영향을 받죠. 태풍이 불어도 태풍 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고정익기입니다. 물론 내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자, 비가 많이 올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보잉 737을 타고 사천으로 갔다. 사천에 내리면은 현지에는 대통령 차가 따로 가 있다가 태우고 또 상당수 거리를 이동해야만, 산청 지역에서 큰 피해가 났었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울에서부터 자동차로 가는 게 빠르지. 근데 헬기를 타고 가게 되면은 바로 수해 현장 근처에 있는 공터나 학교 운동장에 척 내려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물론 경호실이 말렸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이, 그는 늘 국민주권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직접 봐야 되겠다, 헬기로 가자, 그렇게 해야죠. 경호원들 말을 듣고 경호처의 말을 듣고 그렇게 갔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대선 때도
국민들과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뭘 풀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거만하게 보일 정도로 유리에 갇혀서 또 무거운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지난 총선 때 부산 가덕도에 갔다가 여기 목에 살짝 긁혔죠. 근데 자빠져 갖고 안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트럼프는 요 귓볼에 총을 맞았음에도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 하고 그 다음날 받창고 하나 붙이고 나와서 그대로 움직였는데 이재명 당시 대표는 요거 긁혔다고 차 타고 차에 실려서 부산대 병원 갔다가 부산병원 못 믿겠다고 소방행기 불러 타고 서울에 와서 서울대학병원 가서 일주일 이상 입원해 있었죠. 이게 뭐냐. 유치이긴 하지만 그는 겁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긴 하지만 의외로 소심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정과 사범이란 게 그를 많이 위축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가 지금 얼렁뚱땅 재판이 무기 연기되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거 참 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다 이런 관점에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강선우 의원 물러나게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 의원은 스스로 결정하라 하고 페이스북에 쓰니까 강선우가 바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라도 조금 불리할 게 있으면 다 털어내는 이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이 이 수가 만수인 트럼프를 만나서 뭐 실용 외교를 하겠다. 뭐 말은 좋지.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실용 외교를 하겠다는데 그러려면은 사람이 굉장히 터프하고 겁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 트럼프 상대하겠습니까? 트럼프 만나는 게 두려움일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려면 돈질을 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왔었는데 마땅한 증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일본조차도 미일 무역 협상을 하면서 5,500억 달러의 뭐 돈을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하겠다. 지금 일본 측 설명으로는 일본 금융기관이 투자를 하거나 빌려주거나 또는 남들이 빌려주는 거, 뭐 다른 나라한테 빌려줄 때 그걸 보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본 금융기관들이 출자하거나 또는 빌려주거나 또는 보증을 하는 식으로 한 5,500억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 돈을 이제 일본 기업들이 받아서 하는 거겠죠. 이미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미국, 일본 공동 국부펀드를 주장한 적이 있어요. 미국과 일본이 한 400조 원 정도의 돈을 대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자. 그래서 미일 관계를 더 개척하자 그랬는데 400조가 넘는 750조의 돈을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과서가 돼서 우리도 한 200조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해야만 한미 관세 무역 협상이 마무리된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하고 내통하기 위해서 이종석 그다음에 정동영 씨를 국정원장 또 통일부 장관에 지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종석 씨의 방법은 이미 실패를 했죠. 이만복 씨가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짐승도 한 번 덫에 걸린, 한 번 실수했던 거는 반복하지 않죠. 짐승들이 한 번 사람한테 걷어차이거나 개 같은 경우, 그럼 그 개, 사람만 보면 도망가잖아요. 그걸 또 해. 이게 참 바보짓인데, 이거를, 조비스 교수는 미스퍼셉션. 내가 뭔가 과거에 이런 방법을 하면 될 거다고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얼른 알아차리고 그건 포기해야 되는데 또 그런 기회가 오면 또 기대하고 이 바보짓이라고 이 국제정치에서 이런 게 있다고 미스퍼셉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짐승들은 오히려 단순하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한 거는 한 번 덫에 걸려들거나 누가 자기 걷어찬 거 있으면 피해가는데 지금 이재명은 김대중, 노무현 정상회담 한 2사람 실수 그 다음에 문재인 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고 이종석, 정동영을 투톱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럼 북한하고 내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트럼프의 승인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트럼프 울렁증을 갖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돈 내놔라. 일본이 750조 투자하기로 했으니 너희도 인구가 3분의 1이니까 200조 내놔라. 그러면 그거 내놓을 겁니까? 우린 그런 돈이 없잖아요. 아니 수해 현장 가는데 겁이 나서 고정익기 타고 가고 유세 중에도
방탄조끼를 그 더울 때 입고 다니고 방탄 유리를 둘러쌌던 이재명. 아, 이 사람 울렁증이 있어요. 이번에 수해되니까 얼굴이 좀 상했죠. 쉬운 거는 다운홀 미팅 가서는 큰 소리 다치지만 막상 어려운 문제 닥치면은 못 나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대미자주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돈 주고 사서 정상회담 하고 그리고 대미자주를 보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을 겁니다. 상대가 만수라서 더 안 될 겁니다. 아마 트럼프와의 담판은 하겠다고 하면서 최대한 미루고 특사를 보내고 보내고 이거 다 돈질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 닦아놓고 마지막에 가겠다는 건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전두환 같은 사람은 바로 제일 먼저 어떠한 정상보다도 먼저 레이건 대통령 만나서 한미관계 딱 정리함으로 인해서 박정희 사후에 혼란한 대한민국, 혼란한 한국 경제를 대번에 살려내는 그 양반은 배심이 있잖아요. 이재명은 좌파들을 등에 업고 윤석열 내란으로 몰아서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열심히 그런 건 하지만 탁 윤석열 풀어주고 국민화합 합시다. 이런 배짱은 없죠. 한미관계 꽤 힘들 것 같아요. 남북대화도 그가 바란 대로 안 갈 겁니다. 공황장애 겁쟁이 이재명 코드에 주목해서 한번 이 대통령 쭉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대한민국 계속 이끄는 게 옳은지도 앞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